성공습관 자기계발TV. 이번 주는 우리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지난 1년의 사건들을 돌아보며 북한의 의도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사태의 시작은 현충일을 이틀 앞둔 6월 4일 아침 6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북한 노동신문에 공개한 삐라 담화였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남한에서 지속적으로 날라오는 삐라에 대해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치를 세우지 못하면 금강산 관광 폐지와 개성 공업지구의 완전 철폐 또는 북남 공동연락사무소 폐쇄나 있으나 마나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 등 단단히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또한 지난 5월 31일 탈북민 단체가 김포에서 북한으로 날려보낸 삐라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를 향해 대북 전단 살포를 저지할 법을 만들거나 단속에 나서라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이 같은 대북 전단 살포는 사실 남북 정상이 2018년 4월 27일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배치되는 일입니다. 당시 판문점 선언에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한다고 매우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정부는 즉각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통일부는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경지역 긴장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삐라 살포 금지법은 국민 주권 침해와 북한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논란에 휩싸이며 우리 사회의 남남 갈등이 달아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가 법리적 논쟁과 대북 대응 논란에 휩싸인 6월 9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의 지시로 북남 간 모든 통신선을 차단 폐기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여정과 김영철은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이 저지른 죄값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단계별 계획들을 심의했다며 우선은 북남 간 통신선 차단이 그 첫 번째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할 일도 없이 개성공단지구에 들어앉아 있는 북남 공동연락사무소부터 결탄코 철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후 북한 옥류관 주방장이 우리 대통령을 겨냥해 국수를 어떻게 먹었다는 등 대한민국을 모욕하며 시간을 보낸 북한은 또다시 김여정 부부장의 입을 통해 곧 다음 단계 행동을 취할 것이라며 조만간 군사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김여정은 6월 13일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됐다. 김정은 위원장 동지와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나의 권한을 행사해 대적사업부서의 다음 단계 결행을 지시했다고 선언했습니다. 대남사업부서가 순식간에 대적사업부가 된 것입니다. 이어 김여정은 자신의 이러한 말들이 단순한 협박용이라고 오산하지 말라며 머지않아 쓸모없는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네, 예고한 것입니다.
또한 김여정은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이 저지른 죄값을 받아내기 위한 보복 계획은 국론으로 확고히 굳어졌다며 대화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6월 16일 이렇게 처참한 광경을 목도한 우리에게 김여정은 말폭탄을 멈추지 않고 심지어 우리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몰상식하게 모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6.15 선언 20주년 메시지에 대한 반응입니다. 6월 17일 김여정 워딩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제목은 철면 피한 감언이설을 듣자니 역스럽다. 본말은 간데 없고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과 오그랑수를 번복해놓은 화려한 미사옥으로 일관돼 있다. 6.15 선언 공동서명 시 남측 당국자가 착용했던 넥타이까지 빌려매고 2018년 판문점 선언 때 사용했던 연탁 앞에 서서 상징성과 의미는 언제와 같이 부여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새삼 혐오감을 금할 수가 없다. 한마디로 맹물 먹고 속이 얹힌 소리 같은 철면피하고 뻔뻔스러운 내용만 구구절절히 늘어놓았다. 자기 변명과 책임 회피, 뿌리 깊은 사대주의로 점철된 남조선 당국자의 연설을 듣자니 속이 메슥메슥해지는 것을 느꼈다. 북남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상전이 강박하는 한미 실무그룹이라는 것을 덥석 받아물고 사사건건 북남 관계의 모든 문제를 백악관에 섬겨 바쳐온 것이 오늘의 참혹한 후과로 되돌아왔다. 오늘 북남 관계가 미국의 농락물로 전락한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집요하고 고질적인 사대와 굴종주의가 낳은 비극이다. 이렇게 김여정은 우리 대통령을 모욕합니다. 김여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난 15일 즉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하루 전 북한에 제시했던 특사 파견을 거절하며 심지어는 우리가 특사로 거론했던 서훈 국정원장 등의 실명을 거론하며 우리 정부를 매우 당혹스럽게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북한의 의도적인 망신주기는 외교적으로 전례가 없는 일로 일각에서는 북한 스스로 되돌아갈 수 있는 다리를 불살라버린 자충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에 대해 청와대는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입장문을 냈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의 문재인 대통령 연설 폄훼는 매우 몰상식한 행위이다. 북측의 사리분별 못하는 언행을 우리는 더 이상 감내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북측이 우리 특사 파견 제안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북측은 앞으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기 바란다. 그간의 청와대 입장과 다르게 아주 강경한 어조이며 우리 정부의 큰 실망감이 드러난 입장이라고 보여집니다. 북한의 다음 도발로는 그간 예고했던 후진 배치됐던 군부대의 개성공단 전진 배치, 금강산 호텔 폭파, 금강산 관광을 위해 민간항으로 쓰이던 장전항의 재무장, 9.19 남북 군사합의로 철수했던 군사경계선 내 군사력 강화 등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북이 이뤄낸 평화적 성과를 한순간에 날려버린 북한의 노림수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단순하게 수십 년간 이어져온 삐라 때문일까요? 단순히 삐라 때문에 우리 국민 혈세가 들어간 대한민국 자산을 저렇게 허무하게 날려버렸을까요? 저희는 그 원인에 대한 해답을 최근 김정은의 행보에서 찾았습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김여정의 첫 대남비라 담화 사흘 후인 지난 6월 7일 정치국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그는 대남 문제 대신 민생 문제를 주로 언급했는데 구체적으로는 노동당 인사 문제, 규약 개정,
그리고 화학공업 발전, 그리고 평양시민 생활 보전입니다. 주목할 것은 화학공업 발전과 평양시민 생활 보전입니다. 북한에서의 화학공업은 비료산업을 말합니다. 낙후된 농업 기술과 천연 비료에 의지하는 북한의 농업 생산량은 날이 갈수록 퇴보하고 있습니다. 식량 수입 없이 자급자족에 매달려야 하는 북한에게 화학은 생명과 같은 산업입니다.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동안 수백만 주민들이 아사했던 북한에게는 국가 제1의 관심사이며 이는 또한 현재 식량 상황의 어려움을 보여준다는 분석입니다. 다음은 김정은이 이례적으로 지적한 평양시민 생활 보전입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평양공화국으로 불리며 150만 평양 시민들이 굳건한 뒷받침 속에 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정은은 핵심 지지층 유지를 위해 그들의 생활과 안전을 돌봐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평양 시민 생활에 대한 관심은 북한 정권의 핵심인 평양마저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다는 반증이 되고 있습니다. 김여정의 담화에는 남북이 합의한 경제조치 미이행에 대한 강한 불만이 들어 있습니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공동선언을 통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남북 간 도로, 철도 연결 및 북한 도로 개선 사업, 그리고 북한의 전력난 해결을 위한 전력사업 시행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엔 제재입니다.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은 엄연히 유엔 가입국으로서의 책무가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유엔 제재를 받는 동안 우리가 북한을 지원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유엔 제재 대상이 됩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대화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최대한의 인내심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북한은 더 이상의 도발은 본인들에게 도움될 것이 없음을 인식하고 본인들의 어떤 부분이 유엔 제재 대상인지, 우리 정부는 왜 지금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지 꼭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SNG 트러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